우리 원자들 하나하나들이 가지는 공통된 성향 때문에, 그죠? 주기표도 딱 옆에다 두고 하면서 같이 할 거다 보니까 같이 봐봐. 그래서 일단 맨 왼쪽에 세로 방향으로 나타낸 게 족인데, 세로의 특성은 그 원자 하나하나들이 가지는 전자들을 배치를 시켜서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는지로 구분한 거죠. 그죠? 마이크 쓸게요. 자, 그래서 각각 전자들이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쓴 건데, 그래서 1쪽은 맨 위에 세로에 해당하는 걸로 1쪽부터 총 몇 쪽까지가 있다? 18쪽, 18쪽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외워야 될 건 각 원자의 원자 번호들 순서대로, 즉 양성자 수대로, 그지? 외워야 되다 보니 1번부터 20번까지의 원자 번호를 외워두시라고요. 그죠? 근데 그들이 몇 쪽, 몇 주기에 있는지를 바로 연상될 수 있게끔 외워두시면 좋다고. 그죠? 세로 방향이 의미하는 건 족인데, 걔네들은, 자, 화학적으로 공통성, 화학적 성질이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패밀리처럼, 그지? 이게 가족 같아요 라고 하여서 하나의 화학적 공통성들끼리 묶어놓은 거야. 그래서 세로 방향인 거고, 그게 총 18세로가 있어. 그래서 1쪽에 수소 있고, 그죠? 이 18쪽에 2번에 해당하는 건 헬륨이 있는데, 얘네들은 당연히 세로 배치가 다르니까 족은 다르겠지. 그치? 족은 달라도 뭐가 똑같아? 가로 라인이 똑같아. 그치? 그래서 뭐가 똑같아? 주기가 똑같아. 선생님, 그러면 주기는 뭐예요? 네, 주기는 가로 방향으로 뭘 알려주는 거야? 걔네들 원소들 하나하나들이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이 전자가 전자 껍질 몇 번째 전자 껍질에 배치되어 있는데, 전자 껍질에 따라서 전자 껍질 수에 의해서 배치가 된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수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그지? 그러면 1번인 수소는 양성자 하나 있고, 전자도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고, 전자 하나, 그죠? 헬륨도 안쪽에 두 개의 원자핵 양성자가 두 개, 2번 플러스 2를 띠고 있어요. 표현은 이렇게 되겠지만 실제 우리가 알다시피 플러스를 띠고 있는 입자들만 있는 건 아니죠. 플러스와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각각들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전하량이 플러스 2다 라고 했었고, 그들이 막 모여있고 그 주변에 이제 최종적으로 전자 2개 정도가 돌아다니면, 2개가 돌아다니게 된 것 자체가 그 전자 껍질의 에너지 수준이 매우 안정화돼. 그래서 더 이상 전자를 더 끌어당기거나 전자를 버리면서 안정화되려고 한다거나 그렇지 않는다. 그죠? 그냥 이 자체로 매우 안정. 그래서 이 헬륨 같은 경우는 더 이상의 전자를 받거나 버리거나 안 하면서 그냥 원자 하나가 아예 물질의 성질까지 다 띠는 분자이더라. 매우 안정하더라. 그리하여 활성이 있더라 없더라 얘들아. 활성이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무슨 활성? 비활성. 그리고 상원에서 원자 혼자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족에 해당하더라 라고 설명을 했었어. 됐죠? 비활성 기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족에 해당하는 것들은 화학적 성질이 너무 유사한 얘네들이다 보니 연구를 해보니 얘보다 번호가 조금 더 큰, 그지? 누구? 네온이라고 하는 애도 원자 혼자로 모든 세상의 만물을 다 구성해. 그지? 근데 얘는 원자 번호가 10번이야, 네온은. 그리고 누구도 18번인 아르곤도 매우 안정해. 그냥 원자 혼자로 분자를 이뤄. 오케이? 그랬더니 저게 왜 그런가 봤더니 10번인 네온은 플러스가 10개 있고 전자도 똑같이 10개가 있어. 근데 그 전자 10개가 순차적으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까지 들어가고, 그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총 8개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 전자 껍질의 에너지 수준이 안정화돼서 더 이상 전자를 더 받거나 버리면서 화학 반응을 안 하더라고. 그냥 그 자체로 안정한 상태로 물질을 이루고 있더라고. 됐죠? 누구도, 아르곤도 18번. 그러면 18번인 얘도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 그죠? 세 번째 전자 껍질에 또 8개까지 들어가져 있는 상태가 매우 안정한 상태더라고. 맞죠? 그러니 봐봐. 전자 껍질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으니, 그지? 전자 껍질 수대로 표현을 시킨 두 번째 열에, 그지? 이렇게 해갖고 두 번째 열.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열. 그죠?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열. 그리고 여기 네 번째 열까지 외웠잖아. 맞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요. 여기가 1주기, 여기가 2주기, 이쪽이 3주기겠죠? 이렇게로 이루도록. 그죠? 그래서 이 큰 틀 주기와 조 개념은 꼭 잡고 가셔야 되죠. 맞죠? 그리고 여러분이 외우기 쉬우라고 제가 외우기 쉽게끔 용돈으로 몇 번 알려줬었죠. 근데 이제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로 좀 나눠서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설명할 건 금속 원소의 금속성을 좀 설명을 할 거야. 어디? 이쪽에 해당하는 리튬 3번. 그죠? 그 다음 여기 누구? 나트륨. 그죠? 11번. 그죠? 그 다음 여기 누구? 칼륨. 그죠? 그 다음 루비늄하고 세슘도 있어. 근데 얘는 뭐 원자번호 20번 이상 넘어가니까 굳이 얘네들까지는 이제 뭐 묶어서 알아둘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쪽에 해당하는 얘네들은 다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 있는 거야? 한 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쪽이잖아. 왜? 자, 리튬 같은 경우, 자, 원자번호 3번이니까, 외워두니까 3번이니까 3번. 그지? 근데 원자의 전자배치니까 여기 안쪽에 전자 2개 있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있고, 그래도 인력에 의해서 하나의 전자를 더 받아들이고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두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만 이렇게 하나가 더 있을 건데, 돼요? 이건 지금 리튬의 전자배치. 돼요? 리튬의 전자배치. 그리고 이 리튬이라고 하는 게 리튬 원자의 전자배치, 이 그림 하나만 그리지만 실제 리튬이 눈에 만져질 만큼 얘가 존재한다면, 그죠? 이 철도 마찬가지야. 철이라고 하는 게 우리 눈에 만져질 만큼 이렇게 뭉탱이로 존재한다는 건 철 원자가 엄청나게 많이 끄득끄득 모여가지고 철로 되어 있는 거거든. 동일한 철 원자들이 많이 모여서. 그러니까 동일한 리튬 원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리튬이라고 하는 고체 물질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리튬이라고 하는 저 아이는 실질적으로 리튬 원자가 엄청나게 많이 반복되어서 이렇게 리튬 원자, 또 리튬 원자. 내가 금속 원소들 특징을 설명을 할 거야. 지난번에 살짝 지나가다가 설명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설명을 조금 더 추가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리튬 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반복되어서 붙어 있어. 오케이? 붙어 있는데, 근데 봐봐. 바깥쪽에 존재하는 저 전자 하나가, 그지? 이 전자 껍질의 에너지 수준이 매우 안정하지 못해. 8개가 들어갔다거나 8개가 다 채워졌다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져 버리면 안정할지 몰라도 아직 불안정해. 근데 겨우 어떻게든 금속 결합이라고 하는 힘을 통해서 겨우겨우 얘가 나가려다가, 저 마지막에는 전자가 나가려다가 억지로 이 안쪽에 있는 이 원자에게 야 나가지마 이렇게 좀 붙잡아 준다거나, 얘가 좀 이 전자들끼리 서로 미는 청력에 의해서 툭 나가려다가도 땡겨져서 붙잡히거나 이런 식으로 불안하게 있는 상태 현재. 오케이? 근데 이 불안하게 있는 상태들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저 질량이 가벼운 전자가 쉽게 들떠서 나갈 만큼의 뭐 열에너지나 또는 빛에너지를 조금만 받아도 어때? 이 전자는 질량이 너무 가벼워서 나가버리면서 누구처럼? 이 네온처럼, 아니 이 헬륨처럼 되고자 하겠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191조 어디 보냐면 191조 봐봐. 수소를 제외한 일족 원소에 대한 설명을 할 거야. 자, 수소를 제외한 일족 원소. 근데 봐봐. 일족 원소는 반응성이 다른 금속들보다 훨씬 커. 오케이? 금속 원소들은 반응성이 크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더 많이 반응성이 크다는 표현을 좀 하는 편이야. 왜냐면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가 있고, 그죠? 하나가 있어서 전자는 질량이 너무 가벼우니까 조금만 에너지를 받아도, 그지? 이게 빛 에너지나, 오케이? 이게 어떤 외부 에너지를 조금만 받아도 이 전자 껍질의 에너지 수준이 지금 현재 불안정한 상태니까 이 하나를 버리면서 안정화되고 싶어 한다고. 됐죠? 오케이? 그래서 전자가 나가기 너무 좋아. 그러니까 전자가 나가버리면 중성의 원자 상태가 아니야. 더 이상 다른 상태야. 양이온이라는 상태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성의 원자가 아닌 상태야.
됐죠? 그러면 얘가 온전히 중성의 금속 원소들의 모습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려면 이 전체가 최대한 안 나가는 상태로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조금만 빛만 받아도, 그지? 또는 열만 받아도 이 전자를 들뜨게 해버려서 바깥쪽에 있는 전자 하나를 들뜨게 해버려서 전자가 쉽게 나가버리면서 누구처럼 이 헬륨처럼 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니까. 됐죠? 그래서 이런 반응성이 큰 일족에 해당하는 이 원소들은 전자를 버리면서 화학 반응을 잘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자를 잃으려고 하는 경향은 뭐라고 있었어? 두 글자로. 전자를 잃기 쉽다. 전자를 잃어버리기 쉽다. 그리고 두 글자로 뭐라 했어? 전자를 잃기 쉽다. 오되기 쉽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어. 금속 원소들은 그래서 전자를 주로 잃으면서 화학 반응을 잘해. 혹시 산화라고 얘기 안 해줬나? 산화되기 쉽다. 기억해도 안 했나 봐. 자, 전자를 잃기 쉽다. 산화되기 쉽다. 전자를 잃기 쉬운 걸 산화라고 해. 했어요? 네, 전자를 잃기 쉬운 걸 산화라고 해. 산화. 산화되기 쉬워. 누구는? 금속 원소들. 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잃기 쉬워. 특히나 일족의 얘네들은 전자를 몇 개를 잃기 쉬운 거. 하나를 잃어버리기 쉬운 거야. 오케이? 근데 그게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원래 중성의 원자 상태로 그대로 보관을 하려면 빛이나 열에 의해서도 금방 벗어나 버리려고 하니까 전자가 어떻게 최대한 갈색병에 보관해야 돼. 빛만 받아도 이 전자가 들떠서 나 양이온 상태로 안정화된 상태로 가버릴 거야 하고 전자가 이탈돼 버리니까. 그지? 갈색병에 보관해줘야 되고 거기다가 또 뭐에다가 보관해야 되냐면 유기용매, 기름에 보관해줘야 돼. 오케이? 기름이나 유기용매와 같은 벤젠과도 같은 유기용매에다가 보관해줘야 돼. 안 그러면 우리 공기 중에도 수분이 있다. 공기 중에도 물이 있고 공기 중에도 산소가 있어.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산소나, 그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공기 중에 있는 물 반응을 해버려. 그러니까 나 지금 전자 나갈 거야. 그러니까 비대너지에 의해서만 들떠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전자를 좋아하는 산소 또는 전자를 좋아하는 물 분자, 물 분자도 전자 좋아하고 산소도 물 분자 좀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 전자를 받아버리려고 하는 성향을 금속 원소들이 워낙 갖고 있다 보니까 공기 중에는 약간의 습기,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또 반응을 해버려. 이건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형태로 설명할 거거든. 이따가. 그래서 금방 반응해버리니 최대한 걔네랑 안 닿던 밀폐, 은폐. 네, 그래서 기름으로 차단시킨 형태로 담가서 보관해줘야 원래의 중성 원자 그 모습 그대로 보관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돼요? 오케이. 그래서 자, 요런 형태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반응성이 크더라. 1쪽은. 그래서 여러분 책에 1쪽 얘네들 해당하는 설명들. 자, 4번하고 5번을 설명했어요. 그죠? 자, 5번을 설명했어. 공기 중에는 산소와 물과 반응하기 때문에 기름에 넣어서 보관해줘야 된다. 갈색병에 보관해야 된다. 오케이? 갈색병에. 그리고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작고, 자,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어.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작고. 보통 물의 밀도는, 얘들아, 밀도를 여러분이 이제 배울 거야. 중2 때 배울 거거든.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야. 부피는 공간의 크기고 질량은 그 입자가 가지고 있는 양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공간들이 서로 다 다르면 거기 안에 그 최대한의 양 입자를 얼마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똑같은 제한된 1세제곱센티미터라는 그 공간 안에 얼마의 입자씩이 들어있는지를 따져본 게 그게 밀도야. 동일한 1세제곱미터라고 하는 1세제곱센티미터 또는 1세제곱미터라는 그 공간만큼 안에 얼마의 양들을 막 담아서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게 그게 밀도야. 밀도가 크면 클수록 단위 부피 안에 많은 입자를 갖고 있는 거거든, 질량을. 돼요? 근데 봐봐. 우리 보통 이 원자라고 하는 것도 원자핵이 있고, 그지? 원자핵도 각각의 이 원자핵 부분에 그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하는 입자들, 그 다음 것들이 막 모여가지고 원자핵이 원자의 거의 질량을 결정한다라고 했었잖아. 그지? 근데 그게 너무 작아. 너무 작아서 굉장히 많은 양이 모여있다라고 한들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칼륨도에 같은 경우는 물이 1.0g/세제곱센티미터의 밀도야. 물의 밀도가 1.0이야. 이 정도야. 나중에 밀도 하면서 배워. 이 정도의 밀도를 갖거든. 근데 물보다 더 모여있는 입자의 양이 너무 작아서 물보다 위에 떠요. 금속인데.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고체니까
당연히 물보다 무거워서 깔아앉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건 생각의 개념이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이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칼륨조의 밀도를 계산해 봤더니 단위 부피 안에 입자가 들어가 있는 그 입자의 양이 너무 적어. 양 자체가 너무 작은 압이야. 3번이고 10번이고 별로 번호가 안 되고 이 모여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그 그람수 값 자체가 0.0000 얼마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너무 작아서 물보다 밀도가 가벼워서 물 위에 뜹니다. 금속인데, 고체인데. 돼요? 그래서 물보다 밀도가 가벼운 아이들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일조 아이들은 물보다 밀도가 가볍다. 물 위에 뜹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오케이. 물보다 밀도가 큽니다. 그리고 물과 반응을 해서 자 거기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작고 그래서 물 위에 뜰 만큼이야. 물보다 밀도가 가벼워 1.0. 또한 칼로 되게 물러요. 금속이라면 되게 딱딱하다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딱딱한 게 아니라 엄청 물러서 뭔가 스크래치를 했을 때 얘가 딱 이렇게 내가 칼로 그었을 때 뭔가 절단이 될 만큼의 그런 무르기를 갖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칼로 눌렀을 때, 그죠? 칼로 썰었을 때. 썰릴 만큼 막 무르다. 무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걸 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고등통합과학을 배우시다 보면 조금 더 신기한 부분들을 배우게 될 건데 이건 이제 아예 화학 반응에 해당하는 전자가 나가면서 어떠한 이온들이 만들어지고 공유결합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까지를 해야 여러분이 좀 받아들이기 수월할 거야. 그래서 그냥 일쪽의 전반적인 특성들 반응성이 크더라 주로 전자 한 개를 잃더라. 그지? 왜? 제일 바깥쪽에 전자 한 개가 있으면서 얘네와 똑같아지려고 할 거니까. 그지? 리튬을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면 헬륨과 똑같고. 그죠? 나트륨은 두 번째 껍질, 하나, 둘, 세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를 잃어버리면 네온과 똑같으니까 주로 전자 하나를 잃겠죠. 그래서 전자 하나를 잃고, 예를 들면 전자 한 개를 잃고, 양이온, 일가에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거. 일가에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죠? 일가의 양이온. 됐죠? 자, 그래서 고기, 그리고 4번,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한다라고 나와있죠. 거기다 일단 현감 뺀 체크해봐. 자, 이거는 추후에 선생님이 전반적인 고분결합하고 이온결합, 화학반응까지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조금 더 해줄 거야. 동그라미 4번,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근데 특징은 알아두긴 해야 돼. 그래서 물과 격렬하게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는 건 일족에 해당하는 아이들. 나중에 여러분이 학년 올라가서 고등통합학 때 저 일족 아이들을 알칼리 금속족이라고 해요. 알칼리 금속족. 그래서 거기다 하나 더 적어놔. 일족은 알칼리 금속족. 알칼리 금속족에 해당하는 아이들이다. 라고 놓고 배우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숙제를 우리가 내주지 않냐? 그렇죠. 어디까지 내주지? 이제 197쪽? 199쪽, 그지? 199쪽까지 숙제 내줬었지. 세연이 했지. 저요? 네. 200이요? 그죠? 200쪽에 1, 2, 3번도 숙제로 1, 3번 끝내고 날에 한번 그 라부아제 전기분해 실험 하고 해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1, 3번까지. 그거도 했었고,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어디 할 거냐면, 201쪽에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쉬셔도 좋은데, 방금 했던 걸 바탕으로 7번하고, 그죠? 7번하고 8번 두 개 해놓고 시작. 7, 8번만 해놓고 쉽시다. 쌤. 치고 계세요, 7, 8번. 201쪽 7, 8번. 쌤, 근데 내일 있잖아요. 내일 여기 학원 안 다니는 애 그냥 밖에 앉아만 있어도 돼요? 수업할 때? 네, 조용히만 계셔도 돼요. 악만 안 지르면 됩니다. 네. 201쪽 7번, 8번. 해놓고 쉬어요.
7번 다, 8번 다. 했어요? 가람이? 이제 안 하고? 했어요? 7번, 8번. 7번 보자. 아마 대부분 다 한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쉬는 시간을 좀 드려야 되니까 좀 기다릴까요? 7번 먼저 볼게요. 원자 번호는 A가 B보다 더 크대. 이제 원자 번호. 그럼 기니디 중에 뭐 디귿, 니은, 기억들 중에 하나인데 A와 C가 이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대. 그러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다라고 했는데 A, C는 뭐 기억 디귿 방향이겠네. 기억 니은이 아니라. 그치, 기억 디귿 방향. 그래서 옳은 걸 짝 지어봅시다 하면은 A가 뭐가 되고 원자 번호가 커야 되니까 디귿이 되고 C가 기억이 되고 나머지 B가 니은이 되겠지. 5번이야. 그지? 5번이야. 5번. 어렵게 생각했나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원자 번호 1족이 2족이 쭉에서 나와 있는 거 형태에서 원자 번호가 A가 더 크니까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기억 디귿이 화학적 성질이 똑같으니까 A, C에 해당할 거고. 그래서 D, D, 기 답 5번이고 자 8번 방금 설명했던 1쪽의 알칼리 금속 쪽의 성질에 대한 설명이죠. 얘네들은 자 금속 원소인데 그지? 금속 원소를 딱 썰면 바로 광택을 잃게 돼요. 왜냐면 자 써는 순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써는 순간 얘를 유기용매 여기 유기용매 있었죠? 유기용매 꺼내가지고 얘를 칼로 딱 써는 순간 그 써는 단면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한테 전자를 버리는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단면 부분은 이미 원자가 아니라 이온인 상태야. 산화이온. 그래서 산소와 화학결합한 이온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써는 순간 광택을 잃는 거고요. 그 광택을 가지고 원래 있었는데 광택이 아주 순간적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광택을 잃게 되고 그리고 물이 들어있게 되면 물하고 반응했을 때 수소기체가 발생된댔죠. 자, 그래서 물어봤을 때 가에서 금속은 산소와 반응해서 그런 거고요. 1번 광택을 잃게 된 건 나에서 발생한 기체는 수소기체랬죠. 물하고 반응했을 때 물 위에서 뜨면서 축축축축 화학 반응하거든요. 나중에 보여줄까요 오늘. 실험 결과로 봐서 A와 C는 같은 주기다. 아니죠. 같은 주옥이죠. 그래서 답은 1번만 맞습니다. 자 쉽시다. 자 204쪽 보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원자 설명했어. 그죠? 원자 설명했고 그리고 이제 분자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그리고 204쪽에서 오른쪽 205쪽 보니까 자 분자가 아닌 것에서 아래 염화나트륨 나와. 보여? 오케이. 자 지금 자 분자가 204쪽에 오른쪽 왼쪽 아래에 있고 205쪽에 이온 설명하면서 염화 이온, 나트륨 이온 하면서 자 오른쪽 작은 설명으로 205쪽으로 바깥 연자 205쪽으로 염화나트륨을 이룬 입자가 분자가 아닐까 해서 나와있죠. 그죠? 시험지 진짜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둘의 차이를 내가 좀 설명할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하려면 이온에 대한 걸 이제 공부를 해야 이거 분자 어떤 건 분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떤 건 그냥 분자가 아닌 결정처럼 있구나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야 되거든. 그래서 206쪽 펴봐. 선생님 막 쭉쭉쭉 설명도 안 하고 쭉쭉쭉 안 하는 거야. 결국 할 거야. 결국 순서만 좀 뒤바꿔 설명하는 것뿐이야. 결국 할 거야. 자, 그럼 봐봐. 양이온 뭘 양이온이라고 하는 거냐? 자, 최종적으로 플러스의 전하를 띠게 된 입자를 말하는 거지. 그지? 양이온, 그죠? 양이온. 근데 주로 어떤 아이가? 주로 중성 상태의 원자가, 그지? 중성 상태의 원자가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이쪽하고 이쪽에 있는 얘네들은 다 누구처럼 되고 싶어? 얘처럼 되고 싶어. 그지? 얘처럼 되고 싶을 때, 그지? 쉬운 방법이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전자를 버려버리면 얘와 되기 쉬운 거. 주로 금속 원소들, 그죠? 금속 원소들. 이쪽에 있는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칼륨들은 얘네들의 원자의 중성의 전자 배치를 그림을 그려봤을 때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 있으니까 하나 버리면서 얘처럼 되고, 그죠? 이 나트륨도 원자 번호가 11번이니까 안쪽에 두 번째 껍질에 8,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하나를 버리면서 얘처럼 되고자 하겠지. 그지? 그 다음 누구는 여러분이 외우신 것처럼 베릴륨, 그죠? 그 다음 누구 있어? 여기 마그네슘, 그죠? 그 다음 여기 누구 있어? 칼슘, 그죠? Ca, 그지? 얘네들은, 그죠? 얘가 19번이고 얘가 20번이니 20번인 칼슘은 안쪽에 두 번째 껍질에 8, 세 번째 껍질에 또 8, 네 번째 껍질에 2개 있잖아.
그지? 근데 두 개 있는 그 전자 껍질에 마지막 네 번째 전자 껍질에 두 개만 있는 그 전자가 화학적으로 안정한 수준은 아니라고. 그러니 그 전자들 두 개를 훌링 버리면서 얘처럼 되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전자를 잃으면서 안정화되려고 해. 전자 껍질 에너지 수준이.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쪽에 있는 얘네들은 전자를 두 개 버리겠지. 그지? 아무튼 전자를 버리면서 안정화되려고 하는 거니까 너도 금속성을 가지고 있는 원소들. 그래서 금속 원소고. 돼요? 너도 전자를 버리면서 안정화되니까 금속성이 원소고 금속 원소고. 그쵸? 그래서 이쪽도 금속 원소들이고 이쪽도 금속 원소들이야. 그럼 이쪽이 얘처럼 되면 주로 전자를 하나를 버리면서 안정화될 거고 이쪽이 주로 전자를 버리면 두 개를 버리면서 화학적으로 안정화되겠지.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 여기 이쪽에 누구 있었어? AL 알루미늄. 얘 원자번호 몇 번이야? 아세키아였으니까 13번이죠. 그지? 13번인 알루미늄도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전자가, 그지? 총 13개가 있는 건데 그 13개가 안쪽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3개 있다. 그지? 근데 너 또한 얘처럼 되고 싶어. 근데 3개밖에 없어, 전자가.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5개를 얻어오거나 3개를 버리거나. 두 가지 방법 중에 훨씬 수월한 게 뭐야? 5개 전자 얻는 것보다 3개 버리는 게 쉬워. 그래서 3개를 홀랭랭 버리면서 이 껍질이 없어지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3개의 제일 바깥쪽에 올려가지고 있던 전자가 나가겠지. 그지? 그럼 나간 이후의 상태는 어떻게 표현해주기로 했냐? 그지? 원래 버리기 전에는 그대로 양성자는 분리가 안 되고 그대로 있고 전자도 열쓰기 그대로 있으니까 중성의 상태니까 AL로만 쓰는 거고 얘가 결과적으로 3개 전자를 버리게 된 거죠. 그쵸? 그리고 이 버려져서 만들어진 이 상태는 처음 이 중성의 원자와 똑같이 표현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어떻게? 여기 원소 기호에다가 요 위에다가 자신이 가지게 된 정기적 성향을 써주기로 했다고. 원자 번호에 해당하는 이 13개의 이 플러스 양성자 13개는 분리가 안 돼. 얘는 웬만하면 안 파괴돼. 그대로 있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누구만 전자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 왜 질량이 너무 가벼워서. 그지? 그래서 얘는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전자가 지금 3개가 나가서 10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최종적으로 플러스 3개만큼이 더 도드라질 거 아니야. 예, 3개만큼만 플러스를 띄고 있는. 그쵸? 그래서 이 전기적 성향을 요 위에다 위첨자로 써주기로 했다고. 숫자 먼저. 그래서 3 플러스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된 거는 중성의 원자랑 이름이 달라야 돼. 너는 알루미늄이고 알루미늄은 그냥 중성의 원자야. 플러스 13, 전자도 13개 있는. 근데 이렇게 되어있는 AL 3 플러스는 그죠? 전자 3개를 잃어서 만들어진 상태니까 얘는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양이온이야. 전기적 성향이 플러스를 띄고 있는. 그치? 그래서 알루미늄 이온이라고 써줘야 돼. 양이온들은 원래 자신의 이름에다가 이온자를 써줘야 돼. 돼요? 그래서 양이온은 어떻게 되는 거다? 주로 금속 원소들이, 그죠? 금속 원소들이 전자를 잃어서 만들어진 거다. 한 개를 잃을 수도 있고, 2개를 잃을 수도 있고, 3개를 잃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잃어서 만들어진 이 양이온들에게는 뭐라고 써준다? 무슨 이온이라고 원래 원소 이름에다가 뒤에 이온자까지 써주면 끝나. 그리고 여러분이 쓰게 된 얘는 지금 이건 알루미늄 이온의 이온식이야. 알루미늄 이온의 이온식. 그러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원자 번호가 잘 외워져 있고 저 위치가 외워져 있으면 연상하기 쉽지 않을까? 자, 이 위치, 특히 족이 알려주는 게 뭐야? 페미니즘이야. 페미니즘. 그냥 같은 화학적 공통성을 가지는. 봐봐. 알루미늄은 여기 지금 13번이라서 A에 3 플러스짜리도 있어요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표현해준 거고 그리고 마그네슘 12번하고 칼슘 20번 생각해보자. 그지? 그럼 마그네슘은 12번이라 안쪽에 전자 2, 두 번째 껍질에 8, 세 번째 껍질에 또 2개 있지. 2개만 있는 게 화학적으로 안정해, 안 안정해? 안정하지 않아. 6개를 받아오거나 6개를 받아서 8개를 채우거나 2개를 버려서 얘처럼 똑같아지거나. 그지? 수월한 게 2개 버려버리는 게 훨씬 수월해. 그지? 그래서 저 2개를 한 번에 뿅뿅 버려봐요. 그지? 그럼 마그네슘이 그죠? 버려진 형태의
얘가 가지고 있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 두 개를 버리게 될 거라고. 그지? 버려서 원래는 마그네슘이 중성이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상태였을 거지만, 그지? 근데 플러스 12는 그대로 있는데 전자가 10개밖에 없잖아. 그러니 두 개가 더 도드라질 거니 요 위에다가 E 플러스 띱니다 라고 써주는 거야. 이게 마그네슘 이온의 이온식인 거야. 그죠? 아까 칼슘은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또 두 개 있어서 두 개를 버렸죠. 그죠? 둘, 여덟, 또 네 번째 껍질이 두 개. 그래서 두 개를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버렸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칼슘도 어떻게 될 거야? 칼슘도. 그죠? 칼슘도 그림 그려봐. 칼슘도 원자번 20번이니까 20번 상당한데 20번 둘, 여덟, 또 여덟 18번 여기까지 또 둘 이렇게 두 개 있잖아. 이 두 개만 있는 게 화학적으로 안정해 안 안정해? 안 안정해. 그래서 6개를 얻어보나 2개를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6개 얻는 것보다 2개 버리는 게 편해. 그래서 2개를 훌랭 버린다고. 그래서 2개를 버리게 되면 그러면 전자 2개를 버리고 그죠? 너는 20개는 양쪽에는 플러스 20개는 그대로 있는데 2개, 8개가 있으니 20개는 그대로 있는데 전자가 18개밖에 없어. 2개가 더 플러스가 뛸 거 아니야. 도드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CA, E 플러스 이렇게 쓴다고. 이게 칼슘 이온의 이온식이야. 그지? 근데 여러분은 이 과정까지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죠? 칼슘 이온의 이온식을 쓰세요 라고 하면 얘를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세상 쉽지 않냐? 왜? 세로로가 하나의 페미니즘을 갖고 있어서 제일 바깥쪽에 존재하는 전자의 수가 똑같다니까? 넌 1번이고 넌 3번이고 넌 11번이고 넌 19번이지만 제일 바깥쪽에 존재하는 전자의 개수가 똑같아. 하나 있어. 너도 하나 있고 너도 하나 있고 너도 하나 있고 하나 있어. 근데 얘처럼 내고 싶을 때 하나씩 버리면 쉬워. 그러니까 Li 플러스 리튬이온. 그죠? 리튬이온의 이온식 쓰세요. 하나씩 버린다니까 주로. 제일 바깥쪽에는 전자 하나로서 리튬이온의 Li 플러스가 무조건 될 거고 1 플러스 1은 생략되어 있어. 숫자 1이 있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나트륨이나 칼륨도 마찬가지. Na 플러스 전자 하나만 잃어서 칼륨도 전자 하나만 잃어서 K 플러스가 되겠지. 왜?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씩 있다는 건 똑같으니까. 돼요? 그래서 버리려고 하는 게 하나씩만 버리려고 하는 건 다 똑같으니까. 하나씩 버려야 누구와 똑같아져? 얘네와 똑같은 전자 배치를 할 거니까. 그치? 그럼 여기는 몇 개씩 버려? 2개씩 버린다고. 2개를 버려야 얘네와 똑같아지니까. 그죠? 그럼 여기는 3개 버린다고. 왜? 3개 버려야 얘네와 똑같아질 거니까. 그럼 버리려고 하는 놈만 있겠냐고. 받으려고 하는 놈도 있겠지. 왜? 얘네와 똑같아지고 싶을 때 받으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이쪽에 있는 비금속 아이들. 이쪽에 있는 비금속 아이들. 근데 받으려고 하는 놈을 내가 하나씩 받으려고 하는 놈들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이쪽에, 그죠? 여러분이 따로따로 외우시긴 했지만 여기가 F가 있고, 그죠? 여기 Cl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Br이 있고, 여기 아이오딘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같은 페미니즘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야? 맨 오른쪽에서 한 번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여기는 17쪽이야. 17쪽. 17쪽은 그러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몇 개 있는 거야? 7개 있는 거야. 제일 바깥 껍질에 전자가 7개. 왜? 얘가 10번이죠? 너 9번이에요? 너 18번이죠? 너 17번이에요. 그죠? 한번 생각해볼까요? 자, 그러면 저 F는 어떻게 되어 있다? 저 F는 양념 방금 설명 끝냈어. 자, F라고 하는 건 원자가 제일 바깥쪽에 9, 안쪽에 2, 바깥쪽에 7개. 근데 7개만 있는 게 화학적으로 안정해? 안 안정해. 이제 8개 되게끔 하고 싶어. 근데 8개 되게끔 싶을 때 하나의 전자를 얻으면 되거든? 근데 냉큼 누가 줘? 옆에 금속 원소가 있어. 야, 내가 줄게. 너 받을래? 네. 이렇게 된 거야. 그지? 주려고 하는 놈이 있고 받으려고 하는 놈이 있으니까 거래가 성사된다고. 당근거래 얘기한 것처럼. 그죠? 하나를 주려고 하는 놈이 있었고, 금속 원소가. 나는 비금속 원소인데 하나를 얻고 싶거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내보냈던 이 금속들이 내보냈던 그 전자를 냉큼 하나를 얻어와버려. 그럼 8개 되잖아. 그치? 그래서 8개 돼서 너가 전자 하나를 얻어와서 가운데 9개 있는 원자 양성자 번호는 똑같이 있는데
안쪽에 2, 바깥쪽에 8개가 그대로 다 채워졌으니 너는 어떻게 된다? F가 전자 하나를 얻어와서 F. 그럼 너는 9개고 전자 9개 있는 중성의 상태였거든. 너는? 그지? 이건 너네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내가 지금 써주는 거야. 원래 중성의 양성자와 전자 개수를 써준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다 전자 하나를 더 얻어와서 전자가 10개나 되니 그치? 더 마이너스 하나만큼을 튀게 될 거니까 여기다 써주는 거라고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는 어떻게 쓰기로 어떻게 읽기로 얘기했다고 음이온들은 전자를 얻어와서 만들어진 건데 전자를 1개를 얻어오든 2개를 얻어오든 그 얻어와진 최종적인 전기적 성향을 써주는 거고 얘는 하나를 얻어와서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거 하나를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고 이름은 원래 원소 이름에다가 뒤에 화자를 붙이기로 했어. 음이온으로 다 화를 붙여. 너는 소로 끝나면 소를 화로 지워서 바꿔서 산화이온 이렇게 쓰거나 플로린화이온이라고 쓰는 거야. 그럼 너는 플루오린화이온이야. 플루오린화이온. 돼요? 이렇게. F 마이너스의 전기적 성향을 띠게 된 거죠. 하나 얻어가서. 그죠? 누구? 자, CL 봐볼까? CL 17번이지. 그럼 17번이 너는 원자 번호 17번 안쪽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제일 바깥 세 번째 껍질 전자가 7개 있어. 8개 있길 바라는데 7개 있어. 그러면 주변에서 전자 주고 싶거든. 야, 나 이만큼에 팔 건데 너 사갈래? 예. 내가 갖고 갈게. 나 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전자 하나를 얻어온 거죠. 네, 금속으로부터 전자 하나를 얻어온 거야. 그치? 그러면 저 CL이 전자 하나를 얻어서 어떻게 돼서 CL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죠? 그럴 때 음이온들은 이름을 어떻게 써준다고? 소자가 있어요. 원소 이름. 그러니까 원소 이름을 잘 외워놔야 되겠지. 원소 이름보다 버벅이면 혼자 창조적인 이름을 쓰겠지. 그지? 그래서 염소화가 아니라 소를 딱 지우고 염화이온이라 한다고. 왜? 무슨 이온은? 음이온들. 음전할 때 된 음이온들은 화자를 쓰기로 약속했다고. 됐죠? 염화이온. 그죠? 염화이온. 그래서 염화이온도 1값 전자 하나 얻은 거다. 그러니까 여기 17쪽에 있는 얘네들은 다 전자 하나씩을 얻어오려는 성향을 갖고 있어. F-, Cl-, B, R-, I-. 같은 페밀리즘. 야, 그러면 얘보다 번호가 더 작은 얘가 8번이고 얘가 9번이니까 얘가 8번, 얘가 17번이니까 얘가 16번이겠지. 누구? O. 그죠? 여기 누구 있어? S 있죠? 황. 그죠? 아세기야 이거니까 아세기야. 그죠? 무기신 너마 이거니까. 이런 거니까. 그죠? 외워지니까. 그지? 금방 채울 수 있겠네. 자, 그럼 산소가 전자를 몇 개 얻어와? 2개. 그치? 산소는 전자 2개 얻어와. 왜? 2개를 얻어와야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얘가 지금 몇 쪽이야? 16쪽이야. 8번과 16번인 얘는 16쪽에 해당해. 16쪽. 이렇게 세로 페밀리즘은 제일 바깥쪽에 존재하는 전자가 번호는 8번이지만 안쪽 껍질에 전자 두 번째 껍질에 전자 6개 있잖아. 그치? 근데 6개 있는 게 매우 불만족스러워. 8개 채워야 만족스러워. 8개 채우려면 얘처럼 되기 위해서 2개를 얻어오면 되니까 E-가 되려고 하겠지 주로. 전자 2개를 얻어와. 그래서 산소는 전자를 금속 원소들이 주변에 만약 있었다. 그럼 전자를 2개씩 얻어온다. 왜? 원자 번호 8번이라 전자 두 번째 전자가 6개 있어서 땡큰 전자 2개 이리 오시오 얻어오시오 2개 얻어와가지고 그래서 8, 8개를 채울 수 있겠지. 이렇게 2개 얻어오면 맞죠? 오케이. 그래서 O 원자가 전자를 2개 얻어와서 OE-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이름은 어떻게? 산화이온. 자, 음이온과 양이온까지 다 했어. 그러니까 비금속 원소들 이쪽에는 얘네들은 주로 전자를 얻어오려고 해요. 하나 얻어와요. 이쪽은 2개 얻어와요. 그죠? 여기는 3개 얻어오겠죠? N3-, P3-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이쪽은 3개를 버리겠죠? 3+ 주로. 맞죠? 그러면 선생님 동률이 4개가 있네요. 동률. 4-4+. 4개를 버릴 수도 있고 4개를 받을 수도 있고 왔다리 꽃다리처럼 마치 한쪽에서 치우치지 않고 4+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 있는 애들
걔가 어디요? 14족이죠. 그죠? 여기가 13족, 14족. 그럼 14족에는 얘네들은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냐? 얘네들은 이렇게 완전히 4개를 다 버리거나 완전히 4개를 다 얻어오는 이온,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 주로 전자성을 공유하는 공유결합의 큰 특징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공유결합도 설명할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 기다려봐. 방금까지 설명했던 양이온, 음이온 개념 어려워요? 받아들일만 했죠? 뭐 보니까 얘처럼 되고 싶어요, 무조건. 그게 기준이야. 그지? 얘네처럼 되고 싶어요. 그걸 고등학교 올라가면 조금 유식한 단어로 옥텟 규칙이라고 해요. 옥텟 규칙? 뭐야? 자, 근데 잘난 척 하라고 한 번 먼저 알려줄게. 그건 중학교 때는 안 나오지만 고등학교 때 배우지만 얘네처럼 18쪽에 해당하는 얘네들과 비슷해지려고 하는 규칙성을 옥텟 규칙이라고 해. 악투버 알죠? 악투버. 8. 그죠? 악투버가 8이야, 8. 실제 우리 그 뭐냐, 원래 그 악토퍼스 문어? 그죠? 걔가 이제 8이라고 하는 문어팔 8개잖아. 근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이게 6월달로 넘어가고 막 달 이름이 좀 바뀌었어. 6월달, 8월달 이름이 약간 바뀐 것 뿐이고 8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게 악토버거든. 네, 악토퍼스거든. 그래서 이 8이 숫자 8처럼 되고자 하는 규칙성, 그러니까 18쪽에 해당하는 원소와 동일해지려고 하는 경향성이라고 하여 옥텟 규칙이라고 해요. 물론 이 헬륨은 제일 바깥쪽에 8개의 전자를 갖고 있지 않지, 2개를 갖고 있긴 하지만 이 헬륨도 18쪽에 해당하는 원소들이기 때문에 18쪽에 해당하는 원소와 동일한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는 경향성, 그걸 옥텟 규칙이라고 해요. 그 옥텟 규칙이라는 흐름으로 전자를 버리려고 하는 아이들이 금속 원소들,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주로 비금속 원소들. 됐죠? 그럼 이렇게 끝나냐? 그러진 않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봐봐. 어찌됐든 전자를 버렸어. 어찌됐든 전자를 이제 금속 원소가 냉큼 버린 걸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얻었어. 그랬더니 마이너스의 전기소 성향을 띠고 플러스의 전기소 성향을 띠고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의 전기소 성향을 띠고 플러스의 전기소 성향을 띠고 있어.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입자와 플러스를 띠고 있는 입자가 그냥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지 않아. 붙어. 그지? 너 내 스타일이다 하고서 만나려고 해. 왜? 서로 다른 동성이 아닌 이성들끼리는 내 스타일인데 만나볼까 이렇게 썸 타잖아. 그런 것처럼 난 플러스예요, 넌 마이너스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서로 붙어서 뭉쳐 있으려고 해. 그래서 결합을 이루어. 그게 이온 결합이야. 오케이? 양전하를 띠고 있는 양이온과 음전하를 띠고 있는 음이온들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양전하와 음전하, 이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치 우리 자석처럼 착 붙잖아. 임극 S극이 착 붙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뭉쳐져가지고 하나의 덩어리처럼 결정을 이루어. 그래서 염화나트륨, 소금이에요. 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입에 5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실제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전자를 하나 버렸어. 자, 전자 하나를 버렸어, 나트륨 이온이. 11번. 자, 근데 여기서부터 생각할 거. 자, 여러분 그림을 잘 생각해봐. 나트륨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원자는 나트륨 원자 하나만 내가 그림을 그리지만 실제 금속 나트륨이 나트륨 원자 하나만 띄기는 게 아니랬지. 금속 나트륨이 내가 그림은 하나만, 원자 배치는 그림 하나만 그리겠지만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자, 나트륨 원자 이렇게 엄청 많이 모여가지고 그 덩어리를 이루고 있댔잖아. 갈색병에 담겨져 있댔잖아. 그래서 실제 나트륨 원자가 하나만 띄기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 개가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개가 있었어. 이렇게 여러 개가. 오케이? 여러 개가. 근데 얘네들이 화학 반응을 한 거지. 어떻게? 전자를 버리면서. 그지? 그 전자를 넣어버리면서 너도 Na+가 동시에 많이 만들어질 거고, 이 나간 전자를 누가 받은 거고, Cl-가 받은 거고. 그죠? 아까 그랬던 거 같은데 또 그림이 어디로 갔대? 또 다시 그려야 되네. 나 진짜 힘들어 죽겠네. 자, 17번. 그래서 17번인 얘가 전자 2개였고 전자가 8개고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7개밖에 없었는데, 그지? 오케이. 7개밖에 없었었는데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전자를 얻은 거겠지. 너도 마찬가지. 이렇게밖에 없었었는데 너한테 슝 가고 너한테 슝 가서 슝 가가지고 Cl-, 그지? 너는 Na+가 된 거지.
전자 버려져서.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된 얘네와 이렇게 된 얘네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멀리서 서로가 서로를 인식해서 야, 나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너 나랑 만나볼래? 하고서 뿔 마이너스 뿔 마이너스 서로 가까이 붙어서 인력으로만 뭉쳐져 있으려고 해. 뭉쳐서 만들어서 뭉쳐져가지고 결정처럼 있는 거가 이게 영하 나트륨인 거야. 오케이? 이게 어떤 식으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라고 하는 양이온 입자와 음이온 입자가 그지? 한 개 한 개씩 결합된 게 아니야.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와. 한 개 한 개씩 결합된 게 아니라 1대1로 Na 플러스라고 하는 게 막 지금 이렇게 내가 그림상 최대한 조금만 그림을 그린 거지만 실제적으로 허벌나게 많이 엄청나게 많이 Na 플러스가 막 100개가 있었다면 Cl 마이너스도 최대한 100개. 그죠? 1 플러스고 1 마이너스니까 1대1의 결합비로 더 붙어가지고 결정처럼 있는 거라고. 되죠? 그래서 1대1의 결합비로 모여있는 형태를 어떤 식으로 써주는 거냐. 봐봐.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결합되어 있는 거야. 이제 한글로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화학식으로 쓸 때는, 그지? 화학식으로 쓸 때는 이걸 원소 기호로 이용한 화학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자, 여기 봐봐. 약속이야. 하나하나씩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온식부터 방금 배웠어. 각각의 이온식이 너는 Na 플러스겠구나. 쟤는 뭐 Ca2 플러스겠구나. 쟤는 Cl 마이너스겠구나. 뭐 어떤 아이는 Mg2 플러스겠구나. 이렇게 각각 양이온이랑 음이온들이 되는 것까지는 각각 배웠어. 근데 그 양이온들이랑 그 음이온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각각들이 만나서 결정처럼 붙어있다고. 그치? 근데 나도 1 플러스고 너도 1 마이너스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계속 1대1로만 붙겠잖아. 그치? 그럴 때 그 화학식을 써줄 때 약속은 어떻게 써주냐면 1대1로 결합하는 거니. 그치? 얘가 1 플러스고 얘가 1 마이너스인데 얘가 100개 100개 있든 이렇게 있든 1과 1은 생략되어서 어떻게 나트륨이라고 하는 금속 원소를 먼저 써주고 염화이온이라고 하는 비금속 원소를 나중에 써줘서 NaCl 이렇게 써주기로 약속을 한 거야. 오케이? 주어 동사가 바뀌는 것처럼 말 그대로, 그지? 요 뒤에 있는 나트륨, 한글로 쓸 때는 나트륨을 뒤로 쓰고, 그지? 원소 기호로 나타낼 때는 이 영어식에 해당하는 금속 원소를 앞에 먼저 써줘야 돼. NaCl 이렇게. 듣고 있어, 바람이? 머리 굴리고 있어? 확실히 같이 굴리고 있어? 그래서 NaCl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NaCl. 그래서 NaCl. 그리고 읽을 때는 너가 나트륨이고 나트륨 이온이고 너가 염화 이온이고 염화 나트륨. 그치? 이온자는 생략되고. 그래서 이온자는 생략되고. 자, 한 번 하고 또 한 번 또 할 거야. 내일 또 하자 또 할 거야. 외우게끔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가 지금 이렇게 쓰는 게 뭐가 되는 거다? 화학식이야, 화학식. 선생님 그러면 얘는 뭐였어요? 네, 너는 이온식이었죠? 이온식. 염화 이온의 이온식. 그죠? 이렇게 쓰는 거 뭐였어? 마그네슘 이온의 이온식이었죠? 그죠? 오케이? 그럼 봐봐. Mg2 플러스랑 동시에 Cl 마이너스가 같이 생겼대. Mg2 플러스짜리 마그네슘 이온하고 주변에 Cl 마이너스가 같이 생겼대. 여기 지워볼게. Mg가 전자를 2개씩 잃어가지고 Mg2 플러스가 생겼어. 그리고 Mg에서부터 나갔던 전자들을 누가 얻었어? 냉큼 이 전자들 각각들을 Cl-가 Cl-, 뿅뿅 받아가지고 Cl-가 생겼어. 그지? 근데 내가 지금 이거 하나를 썼지만 실제 Mg라고 하는 원소도 원소 하나만 띡 있는 게 아니라 그 Mg 원소가 엄청나게 계속 많이 반복되어서 많이 있었던 상태에 제일 바깥쪽에는 전자 2개를 한 번에 나가면서 막 Mg 플러스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근데 실제 만들어질 때 Mg 플러스가 여러 개가 동시에 많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런 Mg 플러스 여러 개와 Cl 마이너스 여러 개가 있을 때 걔네들이 0대 0이 이제 전하량이 0이 되도록 막 모여서 야 너랑 나랑 만나볼까 할 때 Mg2 플러스짜리 입자 하나랑 Cl 마이너스 입자 하나가 모였다라고 해도 이거 하나랑 얘는 전체가 2 플러스의 전기적 성향이잖아. 얘는 1 마이너스고 얘네가 하나하나 모였다라고 해도 그래도 여전히 플러스 한 개만큼으로 끄집어 당기겠지. 그치? 플러스 한 개만큼의 전하량을 갖고 있겠지.
그러니 옆에 있는 Cl-를 또 하나 더 끄집어 당기겠지. 그러니까 최소한 2+자리 하나랑 Cl-1가의 마이너스 자리는 두 개가 붙어야 된다고. 1대1로 덕지덕지 붙는 거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2+자리 하나, 요거 1-자리 하나, 거기에 또 이렇게 붙고, 여기 이렇게 붙고, 또 여기 또 이렇게 붙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엄청나게 막 붙어 있는 거야. 1대2의 결합비로. 그지? 너는 하나 있지만 너는 최소 6개가 있는 식으로 계속 결정선만 모두 있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자, 이온식이 Mg가 2+고 그지? CL이 1-면 그지? 그러면 얘네들은 결정을 이룰 때 양이온과 음이온이 몇 대 몇으로 결합해? 양이온 하나당 1가의 음이온은 2개 1대2로 결합하지 그지? 양이온 하나당 얘는 2개 그지? 그러면 화학식으로 얘를 완성해서 표를 해보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얘는 지금 1과 1이 여기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야. 여기 1과 1이 생략되어서 표현이 안 되는 거야. 1대1로 결합되어 있는 건데. 근데 쟤는 1과 1대1로 결합된 게 아니잖아. 그치? 이럴 경우에 화학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 여기에다 써볼게. 위에 플러스나 2+나 1-의 전기적인 성향은 표현하지 않아. 지워져. 약속이야. 지워져. 네. 됐는데 대신에 1대2로 붙으니까 그치? 1대2의 결합배로 붙을 거니까 1은 생략되고 여기 CL이 2개 이렇게 써야 돼 그죠? 그리고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주고 한글을 읽을 때 한글로 읽어서 한글로 나타낼 때는 뒤에 음이온에서부터를 먼저 쓴다고 그러니 염화 이온의 이온자는 생략하고 염화 그래 마그네슘 그래서 한글로 염화마그네슘이라고 쓰여 있을 때 이걸 쓸 수 있게끔도 연습이 돼야 되고 그죠? 얘네들이 몇 플러스짜리의 양이온이고 몇 플러스짜리 양이온이고 몇 플러스짜리 양이온인지도 외워져 있어야 되고 누구는 몇 마이너스짜리 음이온 누구는 몇 마이너스짜리 음이온인지도 외워져 있어야 돼 내일 그걸 점검할 거야 따라서 여러분이 내일 숙제로 어디까지 해오시냐면 문제 푸는 것만이 없어요 자, 문제 푸는 거 많이 없고 어디를 좀 복습하면 좀 도움이 되려나 넘겨서 여기 214쪽에 보시면 215쪽 215쪽에 7번부터 11번까지 풀어오시고요 네, 7번부터 215쪽을 다 풀어오면 돼요 215쪽 다 풀어오시고 215쪽 다 풀어오시고 그리고 앞으로 오셔서 207쪽 보죠 207쪽 보이죠? 207쪽 아래 표 보이나요? 아래 표 보이면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온식 써져 있죠. 그죠? 얘가 H가 왜 1+고 그죠? CL이 왜 1-인지 아시죠? 방금 설명했으니까. 그지? 그리고 거기 보면 다원자 이온이라고 해서 암모늄 이온 있어. 거기 형용 매체 체크해봐. 암모늄 이온. 암모늄 이온 표에 암모늄 이온 다원자 이온. 그죠? 암모늄 이온. 표시했어? 암모늄 이온. 그죠? 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통으로 그냥 이유가 없어. 그냥 여러 원자가 결합했는데 N과 H 4개가 결합해서 전체가 1+야. 그냥 통으로 외워줘야 되는 수밖에 없어. 이유가 없어. 규칙성이 없으니까. 암모늄 이온 극통으로 외우시고 오른쪽 탄산이온도 통으로 외우세요. 탄산이온도 체크. 탄산이온도 통으로 외우시고요. 또 더 오른쪽 또 있어요. 질산이온 너 그냥 통으로 외우시고 탄산이온도 통으로 외우시고 질산이온도 통으로 외우시고 황산이온도 통으로 외우시고 수산화이온도 통으로 외우시고 과망가니산 이온도 통으로 그냥 외우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얘네들은 규칙성이 없어서 여러 원자가 결합된 이온의 이온식들은 과망가니산 이온의 이온식 쓰세요. MnO4 1-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외워오시는 것까지가 숙제예요.